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공포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무려 실화라고 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뜻밖의 전셋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랜 기간 취준생이었던 나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다. 이후 전전하던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전셋집을 알아보던 찰나 한 전셋집을 찾게 되었다. 역에서 10분 거리, 약간 언덕이지만 시장의 근처기도 하고 무엇보다 3룸인데 1억이라는 가격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 그렇게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한참이 지나도 오지를 않았다. 날씨도 하필 폭염주의보가 내려온 데다가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찝찝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중개인으로부터 문자가 한 통 왔다.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먼저 가서 보셔도 됩니다.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이고 주소는 서울시 땡땡땡 땡땡땡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무색하게 통보를 날리는 중개인에게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새로운 집을 보기로 했으니 조금 참고 언덕을 걸어 그 집으로 향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처음 들어간 그 집은 막상 직접 가니 조금 안 좋은 부분도 덜어 눈에 들어왔다. 예를 들어 1층이라고 기재했지만 사실은 반지 아닌 반지 아닌데다가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여튼 넓고 잘 빠진 구조와 내가 좋아하는 베란다가 넓은 점은 마음에 들기도 했다. 한창 집 사진을 찍고 둘러보던 중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관 앞에 약간 땀을 흘리는 아저씨 한 명이 숨을 크게 내쉬며 집으로 들어섰다. 방 보기로 하신 분 맞죠? 네. 여자분이시네요? 네? 네. 뭔가 떨떠름한 중개인은 사무적인 말을 하며 이미 본 방을 하나하나 보여줬고 우리가 그 집을 나왔을 때 그는 우뚝 멈춰서 다시 그 집을 쳐다보고 있었다. 집이 저렇게 넓은데 혼자 사시게요? 남자친구랑 같이 살 생각도 있긴 한데요? 그 말에 중개인은 약간 풀린 듯한 표정으로 "아이, 그럼 그렇죠!" 하며 내게 계약하실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며 되려 으름장을 놓았다. 이쯤 되면 중개인이 좀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울에 1억짜리 전셋집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조금은 찝찝한 기분으로 나는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며 집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는 전보다 넓고 좋네 라며 중기청이 좋긴 좋아 하고 이사 갈 집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었다. 나 역시 이쯤 되니 좋은 게 좋은 거란 생각으로 일주일 뒤 빠른 계약을 성사시켰다. 좋은 집이니까 꼭 오래 사셔야 해요. 부동산에 들어서니 아저씨였던 중개인이 아줌마로 바뀌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저씨보다 한층 오바스러운 아줌마는 계속 그 집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30년 된 빌라지만 빛이 잘 들어와. 전 세입자도 오래 살다가 그 집에서 까지 나오다 그녀는 어색하게 입을 닫았고 나와 거래를 하러 온 젊은 남자 집주인은 안경을 들어올리며 내게 다른 말을 꺼냈다. 이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나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잔금을 치렀다. 그는 기계처럼 사무적인 표정으로 부동산을 나섰고 중개인은 좀 전에 능글맞은 모습과는 달리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내게 인사를 건넨 후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나 역시 그저 새로 이사한 집까지 걸어갈 뿐이었다. 어찌됐건 부동산에서의 일은 있고 방으로 들어섰다. 스탠드 하나만 킨 채 약간은 어둑하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넓은 공간에 귀여운 고양이 2마리까지. 꽤 행복하고 안락했다.
그러나 그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다. 주말이 되면 윗집에 사는 꼬마가 내려와 나를 괴롭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있어요? 할아버지! 저 민수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집사님! 이사 가셨나? 아니, 말도 안 하시고 가셨네? 교회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여자 둘이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질 않나. 모두 이 집에서 전에 살았던 사람의 흔적을 찾았다. 그것이 스트레스라 몇 번 문을 연 뒤부터는 아예 없는 사람인 척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주말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날이었다. 이 집이야? 넓네. 집에 대한 소감은 그게 전부인 남자친구였다. 그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며 말했고, 나 역시 맞장구를 치며 반지하는 반지하인가 보다 슬쩍 넋두리를 해댔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다. 뚝 뚝. 온몸이 젖은 노인이 우리 집 바닥을 돌아다녔다. 그는 물기를 흘리고 있었으며 거실에서부터 나와 남자친구가 있는 안방까지 천천히 둘러보다 벽에서 천장으로 마치 개구리처럼 끈적끈적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기어다녔다. 나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감각에 소리도 못 지르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시선을 돌리던 그것은 한참을 멈춰서서 방 안을 둘러보다 나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괴물처럼 씩 웃어 보였다. 헉! 끔찍한 꿈에 남자친구의 옆에 누워 TV를 틀었다. 그는 곤히 자고 있었으며 불안정한 기분은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괜히 옆에서 자는 고양이를 만지며 작은 갸르릉 소리를 벗삼아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남자친구와 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TV에 나온 남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정도로 잘생겼었고 나는 그를 보며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생겼을까 하고 알 수 없는 기시감에 감탄했다. 그러다 남자가 나오는 화면이 우리 집 앞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TV 속 남자는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기묘한 표정에 우는 것도 웃는 것도 아닌 얼굴로 베란다 앞에 우뚝 서 나를 쳐다봤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모습으로 기묘하게 하얀 피부와 징그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기괴하게 뒤틀려 일그러졌다. 그 괴상한 물체가 우리 집 베란다 창을 열어 기어들어오는 모습에 소름이 끼쳐 다시 한번 꿈에서 깨어났다. 반복된 악몽에 진이 빠져 그냥 TV를 틀고 아예 잠을 자지 않기로 했다. 이후 깨어난 남자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덤덤하게 그럼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며 의사를 물었다. 나는 알겠다고 하며 생각보다 빠른 동거가 시작됐다. 이유는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온 후로 악몽을 꾸지 않았다. 사람이 더 있어서일까? 집이 무섭지도 않았고 특유의 그 음침한 분위기도 집을 꾸미니 점점 나아져갔다. 그러나 문제는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면서부터 시작됐다. 집에 혼자 있었던 날, 꿈에서는 누군가 우리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했다. 나는 당연히 남자친구라 생각했고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잠을 청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귀에 물을 뚝뚝 흘리며 바람을 불어 넣었고 순식간에 팔에서 몸통으로 또 다리에서 배 사이로 몸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 소름 끼치는 감각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자 깨달았다. 참, 오늘 출장 갔지? 소름이 오서서 돋으며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하자
몇 명의 친구가 무당을 소개해줬다. 잠실에서 유명한 선녀보살인데 옛날에 우리 언니 사고 난 것도 다 맞췄어. 처음 본 신점이지만 그 언니의 당부에 나 역시 홀린 듯 보살을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 보자마자 내게 말했다. 집에 귀신이 있네. 나는 뭔가 확신을 얻으러 간 듯한 기분으로 그녀가 하는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다. 최근에 당했지? 네. 남자 귀신이네. 여자를 무지하게 밝혀. 그 말을 듣자 역시 라는 생각과 함께 처음 만났던 남자 중개인이 한 말이 생각났다. 혼자 사실 거예요? 그리고 이내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무당은 뭐라고 하시는데? 부적을 쓰라곤 하는데 그 정도 돈은 좀 아까워서. 그래? 그럼 내가 내줄게.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내게는 꽤 큰 금액인 돈을 지불해줬다. 뭐 따지고 보면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아무튼 당시의 나에겐 엄청나게 고마운 결단이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무당은 내게 이걸 베개 속에 놓는 게 좋고 자꾸 그 귀신이 붙으면 베개 밑에 칼을 놓으라는 조언을 했었다. 일단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2가지 방법을 실행했다. 그리고 그 방법은 꽤 효과가 있었다. 다른 문제라면 그 귀신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대신 자꾸 우리 집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좀 신경 쓰일 뿐이었다.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면 남자친구가 오면 그 귀신은 조용해지니까. 나 역시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어영부영 몇 번을 가위와 귀신의 괴롭힘을 버티고 이사 가기까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이 집의 집주인이 바뀌었고 그녀는 집을 빨리 인테리어하고 싶다며 내게 되도록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했다. 나 역시 그러려니 하고 짐을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는 창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백자에 한자가 적힌 도자기였고 이상하게 창틀에 끼어 있었다. 응? 이게 뭐지? 의아해진 나는 사진을 찍었고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은 좀 더 나중 일이었다. 아무튼 새로운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그와 함께 우리가 쓰던 장판을 뜯고 견적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집을 둘러보다 석연치 않은 자국들을 발견하곤 인테리어 업자는 조용히 읊조렸다. 고독사한 집이네. 집주인 아줌마는 아마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집을 보고 있다고 한창 통화 중인 듯 했다. 나 역시 그 말을 모른 척하고 그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이사를 간 뒤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그 도자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거 전 집에서 이사 가는 날 발견했는데 뭔 거 같아요? 이거 유골함 아냐? 유골함이요? 응, 사이즈도 그렇고 디자인이 좀 화려하긴 하지만 봐봐! 이 한자도 이름 아냐? 나는 그 말에 수긍했다. 유골함이구나. 기분 나쁜 소름도 돋았지만 도대체 그 유골함이 왜 방범창 창틀에 끼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근데 땡땡씨, 혹시 저거 열어봤어? 아니요. 그냥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사진만 찍었어요. 그래? 다행이네. 원래 그런 거 열면 벌 받는데잖아. 그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듯 대화를 다른 주제로 넘겼고 나는 그 노인이 젖어있던 건 유골함이 빗물에 노출되어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이 유골함이라는 것은 확실하진 않다. 덧붙인 내용. 혹시 창틀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분들을 위해. 우리 집이 딱 이런 구조? 돌출형 창틀인데 베란다 쪽은 다 시멘트거든. 그래서 비 오거나 그럴 때
저쪽 창문은 되도록 안 열고 또 집이 오래돼서 창문이 끝까지 안 열렸어. 이중 창틀이라 환기시킬 때도 다 못 열었는데 마지막 날 집주인 아줌마가 청소하라 해서 창틀 닦다가 끄트머리에서 발견한 거임. 라고 하면서 이제 사진도 좀 첨부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도 이해를 못했거든요. 왜 유골함이 방범창 그쪽에 끼어있는지 도저히 창틀에 끼어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굉장히 저 같으면 일단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저도 전셋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기청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랐어요. 읽다가 이렇게 나랑 비슷한 부분이 좀 많네. 그래서 왠지 저도 모르게 창틀을 한번 확인하게 되는 뭔가 그런 상황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살짝 이제 무섭습니다. 굉장히. 근데 그래도 이거를 그래도 2년 가까이 살면서 아무리 방범창, 이중창 이러지만 그렇게 늦게 늦게 볼 수가 있었을까요? 의문이 들긴 하는데 또 덤덤하고 잘 관심이 없는 그런 성격들 있잖아요. 그런 성격이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사연의 주인공한테 남자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만약에 없었으면은 진짜 무서워서 이 집에서 못 살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할아버지가 물 뚝뚝 흘려가면서 제 주변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저는 너무 무서워요. 아마 엄마랑 자고 싶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고요. 사실 이 내용의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지역이다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디귿, 지읒, 기역인데 도저히 서울시의 어느 곳일까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못 본 척하고 다음을 읽기는 읽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디귿, 지읒, 기역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이 초성을 아는 분이 있다면 혹시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좀 이렇게 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독자님들이라면 서울의 3룸인데 전세로 1억이라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돌아다니는 집에서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읽으면서 3룸인데 1억이다. 살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돌아다닐 줄은 몰랐겠지만 만약에 안다면은 산다 안 산다, 산다 vs 안 산다, 이거를 한번 해주시면 너무너무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 잘 읽어봤고요. 또 혹시 봐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혹시라도 구독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제가 무서운 이야기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